이번 시간은 12장 나무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데이터 시각화는 이름 그대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건데요. 이때 시각적인 요소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뭐 색이나 형태나 크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지 그런 것들을 정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시각화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요? 네,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혹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시각적인 형태로 데이터를 봤을 때, 결과를 봤을 때, 또 거기서 중요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다양한 시각화 사례들에 이제 모아놓은 그림들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이제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박스플랫, 산점도, 선 그래프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시각화 기법들 중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트리맵이라고 불리는 나무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형태로는 이제 어떤 큰 네모를 박스를 이제 타일 형태로 계속 분할하면서 정보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타일들이 있고 크기가 다른 타일들이 있고 각 타일들이 뭐 색깔도 다르게 칠해져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트리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제 나무 지도는 이제 사각 타일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그 사각 타일은 어, 크기와 색깔로 추가적인 정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는 아니어서 트리맵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설치 후에 한번 이제 패키지를 불러와서 트리맵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예제로 다룰 데이터는 여기 GNI 2014년 데이터인데요. 요거를 이제 데이터하고 함수 안에 이 이름을 넣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그려보기 전에 트리맵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매개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건요. 여기 첫 번째는 여기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셋을 넣어주고요. 두 번째 여기 인덱스라고 한 거는 이제 어떤 계층의 구조를 이제 설정해 주는 겁니다. 계층의 구조가 뭐냐면 어떤 트리 형태를 정보를 이제 트리 형태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범주, 첫 번째 범주는 예를 들어 대륙으로 묶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대륙 안에 여러 국가들이 있죠. 두 번째 계층이 국가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계층이 대륙, 이렇게 계층 구조를 표현할 때 그 인덱스에 그 첫 번째 계층, 두 번째 계층 이렇게 쭉쭉쭉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컨티넨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륙에 대한 이제 컬럼이고요. ISO3는 국가의 정보를 담고 있는 컬럼입니다. 여기 이따가 한번 코드를 실행하면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V 사이즈는 타일의 크기를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건가 그거고요. V 컬러는 당연히 색깔이겠죠. 타일의 컬러. 그리고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요 V 컬러랑 관련이 있는데요. 요 컬러의 색을 표현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 여기 value라고 하는 거는 GNI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값을 기준으로 이 색 컬러를 칠하겠다.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bg.label은 당연히 백그라운드의 무슨 레이블의 색이겠죠. 그 타이틀은 그래프의 제목입니다.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미리 트리맵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 놨고요. 설치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인스톨 패키지하고 트리맵을 쳐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되면은 한번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트리맵 한 다음에 패키지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이죠.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쓸 지금 GNI 2014 요거를 써서 실행을 해주면, 여기 환경창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실행을 하면 환경창에 이렇게 데이터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88개의 행과 5개의 열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데이터 샘플을 한번 헤드 함수를 써서 보면은 컨트롤 L을 눌러서 한번 지우겠습니다. 화면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의 샘플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ISO3는 이제 나라의 이름을 약자로 이제 표현한 거고요. 컨트리는 이제 풀네임이네요. 그 나라 이름이고, 컨티넨트는 대륙, 이 나라가 어느 대륙에 속했는지, 뭐 아메리카인지 유럽인지 아시아인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 파퓰레이션은 인구수고, GNI는 소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리맵을 그려보면은, 트리맵은 이제 트리맵이라는 함수, 아까 여기 트리맵 패키지 안에 있는 트리맵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사용할 데이터셋을 넣어준다고 했었죠. 두 번째는 인덱스 매개 변수에는 그 계층 구조,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분류 기준이 뭐냐, 컨티넨트 하면 대륙, 그러니까 대륙으로 먼저 타일을 나누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 ISO3, 그 나라의 이름으로 다시 대륙 안에서는 나라의 이름으로 다시 분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V 사이즈는 타일의 크기는 이제 인구수, population 정보를 가지고 크기를 정할 거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을수록 타일이 커지겠죠. 그리고 V 컬러는 색상은, 타일의 색은 어떻게 칠할 거냐, GNI 정보를 가지고 칠할 건데, 타입 매개 변수는 이 GNI 그러니까 컬러에 속하는 색을 칠할 때 값 자체를 사용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값이 커지면 뭐 진해지고, 뭐 값이 뭐 작으면 뭐 옅어지고, 이렇게 컬러링이 되겠죠. 그리고 bg 레이블은 어떤 레이블을 표시할 때 그 뒤에 배경색을, 요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 트리맵의 제목은 월드스 GNI 이렇게 제목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보고 확대를 해보면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먼저 이렇게 진한 큰 박스가 대륙으로 지금 나눠졌죠. 여기 보면은 아시아의 뒤에 노란색 배경이 bg 레이블을 해서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이렇게 대륙 이름으로 나눠졌고요. 그 안에 보면은 대륙 안에 있는 또 타일을 보면 중국, 인도, 여기 일본, 한국도 보이네, 한국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색이 여기 보면은 진해질수록 뭔가 값이 커지는 건데, 결국은 이제 소득이 높다는 겁니다. 진해질수록. 그러니까 타일의 크기는 아까 뭐였죠? 뭐로 설정했죠? 파퓰레이션이니까 인구수였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까 아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수가 중국보다는 적으니까 이렇게 작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면적이 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색을 보면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이제 소득이 높은 겁니다. 보면은 유럽 대륙에 이제 소득이 높다라는 것을 한눈에 좀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아시아 중에서는 높은 편이고요. 네, 이렇게 나무지를 통해서 크기와 색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매개 변수는 다 일일이 이렇게 항상 외우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만약에 트림 앱을 사용할 때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함수 설명을 보고 헬프 뭐 트림 앱 쳐가지고 함수 설명을 보고 매개 변수들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계층 구조를 정하는 부분, 인덱스, 그 다음에 사이즈, 타일의 크기, 타일의 색을 지정하는 부분,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예제인데 데이터셋만 바꿔서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는 설명만 하고 실행은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테이트 X77이라는 미국의 어떤 주별 통계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셋을 사용할 거고요. 타일의 면적은 이 어떤 데이터셋에 이제 주의 면적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에어리아 안에 있는데요. 타일의 면적은 그래서 주의 면적으로 할 거고, 타일의 색깔은 주의 소득으로 이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트림앱 함수에서 살펴보면 사용할 데이터셋을 처음에 넣어줘야 되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st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죠. 여기 보면은 state.x77을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다시 감싼 이유는 state x77은 자료 구조를 확인해 보면 매트릭스입니다. 얘가 매트릭스 구조인데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좀 용이하게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꿨고요. 거기다가 이제 열을 추가하는데 이제 st name이라는 이제 컬럼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row names 하면은 st 데이터 셋이 갖고 있는 행의 이름이 이제 열로, 행의 이름을 열로 추가해서 컬럼을 추가해서 또 다시 st라는 변수에 덮어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셋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트리맵의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셋이 들어간다. 이거는 뭐 이해하기 쉽죠? 두 번째는 인덱스 부분은 계층 구조인데 어떤 계층을 가지고 할 거냐? 요거는 그 주의 이름 st name 이라는 걸 가지고 계층이 하나죠. 타일의 이름을 그러니까 타일을 나누고 거기에 이름을 표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일의 면적은 주의 면적으로 한다 그랬죠. 에어리어 해서 사이즈는 여기 에어리어 컬럼 이름입니다. 넣어주고 색깔은 주의 소득이라고 했죠. 인컴. 그래서 V 컬러는 여기 소득의 컬럼명, 그러니까 인컴 써주고요. 그래서 색깔을 칠할 때 기준은 이 인컴의 값을 가지고 하겠다. 요거는 뭐 컬러링 방법이고요. 다음에 이 그래프 제목은 적당히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보면은 주의 이름들이 다 써있죠. 타일 안에 이게 이제 인덱스에 아까 주의 이름을 하겠다 해서 이 이름들이 표현된 거고요.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면적이 넓다는 거는 그쵸, 여기 그 주의 면적이니까 알래스카가 땅이 넓다는 의미죠. 알래스카가 넓고 색이 진하다는 거, 색이 진할수록 뭔가 인컴이 높은 거죠. 수입이 높으니까 알래스카는 그 주가 크기도 큰데 주의 소득도 높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나무지도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또 나무지도를 보고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수고하셨습니다.